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무려 3명의 아티스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3명 다 스트릿 아티스트란 점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저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티스트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들에게서 늘 감동받고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오늘 나이가 비교적 젊은 스트릿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고 하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술시장에서 젊은 스트릿 아티스트 작가들의 작품들이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옥션에서 낙찰 예상가의 수십 배를 호가하며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 3월 저도 갔었죠. 홍콩 아트바젤 시기에 소더비 경매에 커즈의 작품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심슨 패밀리를 그린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예상가의 15배를 뛰어넘는 하나로 약 17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에 이제 경매 기록을 세우면서 당시에 그와 관련된 주제로 기사와 칼럼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아직 정확히 이 작품을 누가 구매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저스틴 비버가 구매한 것 같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까지는 미술사에서 아주 높게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던 스트릿 아티스트들이 요즘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파나를 몇 년 전에 이제 300~400만 원에 샀지만 요즘 커즈 파나 가격이 거의 1,8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올랐으니까요. 아마도 근 3~4년간 인기를 직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높아져 버린 커즈를 산다는 건 영 컬렉터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제 구매 장벽이 높아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영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제2의 커즈를 찾는 그런 탐구심을 발동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재밌는 컬렉팅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제 취향대로 제2의 커즈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는 절크 페이스입니다. 절크 페이스는 1982년생으로 뉴욕에서 활동 중이고요. 실제로 이제 얼굴을 아직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옆모습이나 좀 멀리서 찍힌 사진들 위주로 있어요. 스트리트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아티스트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뱅크시가 그 예인데요. 절크 페이스 역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크 페이스 작품의 특징을 보면 캐릭터를 이제 그렸는데 이 캐릭터가 약간 투명하게 그려져서 레이어가 겹친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착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저도 몇 번이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겹쳤지 하고 막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미키마우스가 투명해져서 겹쳐진다거나 얼굴은 심슨인데 몸은 찰리 브라운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절묘한 조합을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아주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또 인스타 팔로워를 19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핵인싸 아티스트입니다. 실제로 15살, 16살 이때부터 이제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거리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는 작가입니다. 특히 절크 페이스는 벽화뿐만이 아니라 판화나 유니크 피스도 이제 갤러리와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의 판화가 이제 새롭게 릴리즈가 되면 마치 수강 신청을 하듯이 광클릭을 통해서 컬렉터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제이 발빈이라는 레게 음악? 레게 힙합이라고 해야 하나? 그 뮤지션이 절크 페이스의 유니크 피스를 이렇게 큰 작품을 한 점 사서 걸어놓고 인스타에 이제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제이 발빈이 팔로워 수가 3,3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절크 페이스가 또 알려졌고 제가 좋아요 수를 봤는데 8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스트릿 아티스트들은 힙합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이렇게 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아티스트는 히브루 브렌틀리입니다. 히브루 브렌틀리는 시카고에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이고요. 일명 플라이보이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토이로도 만들고
좀 큰 조각으로도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플라이보이라는 소년이 주로 이제 하늘을 날거나 팔짱을 이렇게 끼고 영웅처럼 보이는 모습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작은 영웅을 표현한 듯한 그런 캐릭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6, 7년 전에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가 히브루 브랜틀리의 작품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히브루가 직접 제이지가 머무는 호텔에 작품을 가져다 주고 함께 인증샷을 찍으면서 유명세를 치르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올 봄에 일본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전시를 보러 갔지만 우연히 히브루의 일본 개인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픈 다음 날 제가 갔는데 오프닝 날 이미 작품들이 거의 다 팔려서 솔드아웃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구나 하고 실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 아티스트는 바로 맥건덕입니다. 저는 맨날 건데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작가는 이제 LA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맥건덕의 작품을 보면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서 캐릭터들의 피부, 표피를 하늘로 다 날려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작가 작품을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캐릭터들의 피부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이 기괴하기도 하면서 좀 위트도 있으면서 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볼 때마다 이제 캐릭터들이 사실은 평생 귀여운 척을 해야 되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나 이거 다 벗어버릴 거야 하면서 하는 좀 그런 표효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작가도 다른 스트릿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트토이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맥건덕의 아트토이도 실제로 재밌게 이제 감상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3명의 스트릿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3명의 아티스트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여전히 스트릿 아티스트들은 오늘도 법적 규정이 허용된 내에서 벽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제도권 밖에 있던 이런 거리의 예술가들이 이제는 그 예술계 안으로 들어와 대중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던 거리의 예술가들이 상업 갤러리와 손을 잡고 작품을 판매한다 라는 그런 현실이 우려의 목소리도 참 많고, 또 반대로 아니다, 스트릿 아티스트들도 사실은 작가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들이 아트토이나 판화 또는 작품을 파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미술계에서 활동을 해야 미술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요, 저는 이런 그 활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스트릿 아티스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미술 정보를 가지고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